예, 애국 시민 여러분,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제대로 이 좌파 정부와 맞서 싸워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성원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좌파 종북 주사파들과 강력하게 투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번 주에 문재인 이 정부의 또 오만하고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8일날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현철이라는 자는 그동안 말하자면 학계 전문가로서 정말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만 해온 자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시절에 박광자라는 여자분이 아침 일찍 잠을 깨서 산책을 나갔다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서 피살됐는데 이 사건을 두고 남북 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거쳐야 될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겠냐고 주장을 했고,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많은 도발 사건에 대해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우발적인 충돌 이런 정도로 폄하하던 자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김현철이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명을 해서 장관으로 제청해 준 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 이제 자기 대신 일을 대변인 하나 데려다 놓은 게 김현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박영선이 우리 우파에서 열심히 하시는 박선영 의원과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사실 제가 MBC 출신 아닙니까? 박선영이도 제 밑에 있었고 박영선이도 제 밑에서 몇 년을 제가 데리고 있던 우리 아나운서입니다. 두 사람 다 아나운서로 출발해서 또 보도 기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박선영이 박영선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박영선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씨가 하고 좀 문제가 된 말썽이 된 그 남편 이모 씨가 사실은 두 분 다 이혼 경력을 가지고 90년대 중반에 LA 살고 계시던 우리 제비 교포 2세 변호사님과 우리 박영선 그 당시 우리 MBC LA 특파원이 재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분은 자식이 둘이나 있었던 그 분이고, 박영선 씨는 하여튼 결혼을 하고 몇 달 살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사이인데 더 이상 제가 사적인 얘기는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그 당시 LA 특파원을 그 정동영이가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박영선이가 갔는데 정동영이가 중매를 서줘가지고 LA 교포분하고 결혼을 했고, 그런 인연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만들 때 박영선이를 픽업해서 비례대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2004년 상황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탄핵을 해가지고 저쪽 열린우리당 애들이 막 국회 본의당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해서 자관 그게 국민들을 또 맥혀 들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백석도 못 얻을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잔다르크로서
추대를 한 분이 바로 박근혜 당대표요. 그래서 박근혜 당대표가 그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 100석만 달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외쳐서 122석을 얻으면서 박근혜 신화 55전 무패의 신화가 시작된 그 2004년 17대 선거 때 우리 쪽에서는 KBS 아나운서 기자든 전여기를 픽업을 해오니까 정동영이가 거기에 대항마로 박영선이를 데려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95년경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 한국에 와서 몇 년을 근무하다가 그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DLP 파이프라는 영국에 본사를 둔 법률회사 도쿄지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죠. 한국하고 부인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2004년 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에 결혼을 하고 그때 우리 박영선이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경제부 기자 좀 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아주 경제 전문가로 행사하면서 특히 박영선이가 삼성을 엄청 조져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 승계 과정에서부터 이재용 상무 당시 이 승계 과정을 가지고 삼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어요. 참여연대가 사실은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참여연대 하는 일이 삼성 조지는 거 외에 뭐 별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선이가 삼성에 아예 저격수란 말을 들을 정도로 삼성을 공격하고 아주 막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쿄의 DLP 파이프 회사의 일개 변호사로 근무하던 그 이모씨, 남편 이모씨가 소속한 회사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에 관련된 미국 회사, 미국 기관들과의 소송을 4년 동안에 무려 13건을 수임을 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막 몇십억, 몇백억 가니까 좌우간 대충 계산해서 300억, 400억 되는 13건의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아주 그런데 1년에 한두 건도 잘 수임 못하던 그 영국계 회사가 미국에서 삼성 관련 소송을 13건이나 했는데 그 배경이 누구냐? 도쿄에 근무하고 있는 이 머시기가 소개한 거다 이겁니다. 요즘 그 법률 대한민국도 저 김현장을 비롯해서 많은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변호사들 용어입니다. 찍새가 있고 짝새가 있어요. 이 사실 구두닦이 용어인데 그죠? 찍어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직접 하는 사람이 짝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남편 이모는 도쿄에 앉아가지고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삼성 사건을 13건이나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이 완전 홍길동이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동안 뭐냐? 박영선이는 계속 삼성을 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용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삼성 전략 홍보실에 근무하던 모 간부가 보고를 했는 그 보고서 내용에 아니 박영선이한테 조금이라도 덜 물어뜯기려면은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보고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삼성 소송을 그 남편 영국 회사가 거의 다 찍어가는 겁니다. 그 공로로 도쿄 지사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DLP 그 파이프라는 회사가 한국의 지사를 만들고 그 남편이 한국의 총괄사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많은 사건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점잖은 말로 마누라는 막 삼성 공격해내고 남편은 저 뒤에 가서 그 내가 좀 잘 해줄게 찍새 노릇하고 자 뭐 우리 막 연설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부부 공갈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부 공갈단 완전 공갈단이죠. 공갈단. 맞습니다. 자 법적으로도
아니다. 배임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게 권한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 그 두 분이 재혼을 했지만 그래도 애가 필요해 애를 하나 뒤늦게 놓았습니다. 걔가 아마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애를 처음부터 남편이 키웠어요. 아니 미국 보내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 태어났는데 미국은 속인주의니까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은 속죄주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국과 미국 국적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18세가 되면 이제 국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얘가요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넣어놓고 아예 처음부터 남편이 키우고 미국 LA 가서 데리고 가서 키워서 아예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아이고. 애를 키웠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좌빨 애들이 입만 열면은 반미 외치고 반이라는데 지 남편은 도쿄에서 근무하면서 직선으로 자리가 승진하고 사장 승진하고 도쿄에 집까지 사놓고 있고 LA는 LA대로 집 갖고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날 아주 이제 그저께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직원들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일하자. 정직 그냥 아이고 그런데 정직이 나옵니까? 정말 뻔뻔해요. 제가 데리고 있던데 부하 직원이지만은 잘못 가르쳤네요. 자, 지금 현재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리라. 이슬같이